이상엽 교수님께서 한 20분 정도 연구직 공무원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 체계를 만들어지고 구성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제를 맡은 연구대학교 장사입니다. 오늘 발제의 어떤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연구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서 유수환 교수님께서 인사 관련 숫자들이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의 숫자가 약 117만 명 정도, 그 또한 이제 연구직 공무원이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한 1%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학계에서는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나 요즘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연구직 공무원분들 내부에서 여러 가지 직급 체계나 국가학계 인사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내지는 아쉬운 점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 차원에서 연구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지는 않은 터에 2016년에 인사혁신처에서 연구지도직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용역을 발표해서 저를 포함해서 교수님들께서 인사협력을 통해 해당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2021년도에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에서 연구직 처우 개선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 연구를 하셔서 당시에 제약도 산업평가팀에서 해당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중국 측의 용역을 통한 그런 좋은 연구를 한 적이 있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조합 측의 발표를 받아서 해당 연구를 한 적이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연구에 대한 이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양쪽의 의견을 들으면서 연구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체계에 대한 시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 두 가지의 연구 내용에 기반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에 연구자 차원에서 연구직 공무원의 한편에서 오늘 연구 결과의 요약과 지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의 배경이나 목적은 이제 오늘 드리려는 말씀, 경영 체계나 채용, 직급 체계, 승진, 보조 등 다섯 가지 차원에서의 문제점과 쟁점들을 좀 확인하고 개별 쟁점에 대한 어떤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황 분석 부분인데요. 여기 시분들 잘 아실 수도 있고 내지는 또 현업에 바꾸셔서 연구직 공무원들의 현황 부분을 챙겨보실 필요가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잘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자료를 통해서 현재 연구직 공무원들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자 하는 차원에서 본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현재 잘 아시다시피 연구직 공무원분들의 직급 체계는 81년 연구 관련된 법령이 만들어진 계급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연구직의 경우에 학계 직군과 기술 직권 두 가지고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내용은 자료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재밌었던 것은 국가직과 다르게 지방직으로 넘어갔을 때 실무연구직이 없다는 측면에서 국가직과 지방직이 차이가 없다는 차이가 있고요. 또 기술직권 차원에서는 임업연구가 국가직에는 있는데 지방직으로 넘어올 때는 육지연구가 전혀 있다는 것이 하나의 측면이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 차원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21년 12월 30일 기준으로 국가직 연구직 공무원은 약 6,000명, 지방직 연구직 공무원은 4,000명으로 10,000명 정도의 연구직 공무원들이 있어서 전체 100만 명 있는 공무원 숫자 가운데 소수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선순위에서 조금은 밀려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부분을 추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관 공무원과 사 공무원을 좀 구분을 했을 때 국가직의 경우에는 연구관 대비 연구사 공무원분들의 숫자가 약 2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있었고요. 지방직의 경우에는 약 5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연구사 공무원분들이 좀 많이 있다는 부분을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가직 부처별 통합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은
앞서서 이제 관사의 인원 숫자가 그때는 국가직인데 지방직은 5배 차이가 나는데 국가직의 경우에 이제 부처별로는 연구직 공무원분들이 다 한 명씩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각 부처의 PO가 있어야 연구사 공무원들이 연구관으로 승진을 할 수가 있는데 PO 자체가 없다 보니까 현재 소속되어 있는 부처를 다른 부처로 바꾸지 않는 이상 승진의 기회 자체가 PO가 없기 때문에 승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직급직에게 승진 제도의 한계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현재 부처별 통합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직 지역별 휴먼 파트는 자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이제 직렬별로 국가직의 연구직 공무원분들의 분포를 확인하고요. 다음은 이제 지방직 공무원분들의 휴먼이 직렬별로 다음과 같은 분포를 띄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 분석인데요. 디테일과 올라가서 가만히지는 못했습니다만은 81년도에 연구직 공무원의 계급 부분과 운영하는 규정을 시작부터 현재 이루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지도직 공무원들은 운영령의 대상이 아니었고 법조의 법령 자체는 연구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작했다라는 부분이고요. 85년도에 연구 지도직 및 의료직 공무원 계급 부분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의료직 공무원분들도 해당 법령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앞서 잠깐 잘못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과거 처음에는 이제 연구직 공무원들이 2계급 체계를 갖추고 있다가 85년도에 2계급 체계로 편입이 됐다, 비교했다는 부분이고요. 89년도에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의료직 공무원분들은 여기에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연구직 공무원, 연구지도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의 변천사는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현황 중점으로 개선 방안 내용을 나왔는데요. 채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연구직 공무원의 경우는 공개 경쟁 채용과 경력 경쟁 채용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경쟁 채용의 경우에는 이제 학력 요건이 폐지가 돼서 만 20세 이상이면서 공무원으로서 자격 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분야별로 필기시험, 그래서 1차의 경우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이제 피셋과 더불어서 헌법과 영어를 1차 시험을 보게 되어 있고 2차 시험에서는 이제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연구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의 경우에는 1차 시험에 국어, 영어, 한국사, 그리고 2차 시험에 필수 및 선택 과목, 그리고 3차 면접 시험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경력 경쟁 현황의 경우는 이제 학력 요건이 폐지되고 다만 이제 자격 요건에 따라 충족시 지원이 가능한데요. 연구관의 경우에는 1차 필수 시험과 2차 필수 선택 그리고 면접, 연구사의 경우도 1차 필수와 2차 필수 및 선택 그리고 3차 면접 시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구관, 연구사 공무원들의 채용 제도를 보면은 이제 일반직 공무원의 채용 제도와 굉장히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업무를 보기 때문에 좀 제너럴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과거 같은 형식의 채용 방식이 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연구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를 하도록 요구되고 있는데 과연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형식으로 채용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역시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학력과 자격에 대한 제한 요건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과거에 제가 실시했던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당시 그 두 가지의 용역을 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당시 인터뷰나 설문에 응답하셨던 분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당시에 나왔던 어떤 인터뷰 설문 조사의 내용에 따르면 임용 체계의 적절성과 만족도 분석이 있어서 공채 및 경채에 있어서 학력 제한과 자격증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큰 컨센서스가 있었고요.
특히 경체에 있어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까 물론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그 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은 있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특히 전문성을 위하는 차원이라면은 어느 정도 학력이나 이런 부분이 걸러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위 취득 기관 정보는 좀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아마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실무수술 업무처리 지침에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는 것을 통해서 좀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선발 지도 측면에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과연 필기 시험을 보는 것이 적절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직 공무원, 연구직 공무원이 만약에 공무원으로 보지 않고 민간으로 가졌다면 학교 내지는 연구원으로 가셨을 텐데요. 학교나 연구원에서 이런 전문가분들을 선발을 할 때 필기 시험을 보는 것보다는 그분이 어떤 학위와 어떤 논문으로 그분들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보다 좀 질적인 측면에 포스를 맞춰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손은 많이 들 수는 있겠지만 전문성을 좀 기한다는 측면에서 필기 시험 중심의 전문성 체크보다는 그분들의 어떤 학력이나 내지는 어떤 연구를 했는지 그런 것에 기반을 한 정보가 좀 도입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질적인 평가에 포스를 주는 채용 구조를 제안해 드립니다. 다음은 지급체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급체계에 관해서는 저희가 당시에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조금 연구사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담았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토론자로 연구관 공무원을 진행하는 이사를 하셨는데 양쪽의 의견을 좀 같이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2급 체계에 대한 지급 체계의 인식에 대해서 연구관분들의 이제 인식은 2급 체계에 대해서 일부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5점 정도 했을 때 3점 정도의 점수가 나와서 좀 보통이라서 크게 만족하거나 크게 불만이 없는 유보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연구사분들의 그 설문조사에 있어서는 5점 만점에 평균이 약 2.27,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인 2급 체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씩은 달랐는데요. 연구관, 연구사 모든 분들의 의견들이 이제 다 담아져 있는 아래 표를 보시면은 일단 개편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2급 체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약 22%로 그렇게 막 높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다면은 그럼 어떻게 개편을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교사처럼 교육공무원처럼 단위시급 체계로 가자라고 하는 의견이 좀 많이 나왔다면 단위시급이 아니고 복수시급으로 나누자라고 하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2계급 체계가 적절하냐에 대한 쟁점을 여기까지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직급 체계를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림 2를 보시면은 이 부분은 직급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관들의 인식이 있습니다. 개편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면 이제 그 밖에는 단일 직급보다는 좀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고요. 세분화하는 것 중에서는 4계급 체계로 세분화하는 것이 좀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림 3은 이제 연구사 공무원들의 의견이었는데요.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단일 계급으로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직급 체계를 개편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개편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연구직 공무원 내부에서 연구관과 연구사 간의 의견이 좀 갈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우선 이제 자료를 보다 혼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토론을 해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단일직급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현행은 2계급 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연구관분들이 이제 제안하실 것처럼 4계급 체계
사계급 체계가 일반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지급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이 세 가지에 대한 안에서 우리가 일종의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 지급 체계에 대해서는 연구사분들의 이제 의견은 단일 지급 체계를 통해서 연구 업무의 몰입이나 불필요한 심증 분쟁이 없어진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계급 체계에 대해서는 연구사분들의 의견은 연구관으로 승진했을 경우에는 이계급 체계가 절대 불만이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계급 체계에 있어서는 이제 연구관분들 안에서도 이제 승진에 대한 갈증 때문에 계급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할 것이냐 연구실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면 일반직 공무원들은 우리가 직급체계나 그다음에 보수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 중거 집단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일반직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안 됐으면 어디로 갔을까라는 것을 비교했을 때 거기에 준해서 뒤에서 이제 보수 말씀을 드리면요. 보수회가 결정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연구직 공무원들이 연구직 공무원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디로 갔을까? 민간의 중거 집단이 누군가를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사체계를 준용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연구직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되지 않고 그러면 학교나 내지는 대학교나 내지는 연구원으로 갔을 때 그쪽 집단의 계급체계는 어떤가라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대개가 4계급 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제 연구원의 경우에는 석사급의 연구원, 그리고 이제 박사급의 부연구원, 연구위원, 또 선임연구위원 이렇게 4계급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준용을 한다면 연구직 공무원들의 직급 체계를 이렇게 4계급 체계로 전환시킬 때 충분한 논리 구조가 그리고 설득력 있는 구조가 있다. 그리고 그런 4계급 체계를 통해서 연구원들의 어떤 전문성 그리고 계급의 승진에 대한 것들을 놓고 우리 이런 여러 가지 분기고요. 이런 측면들도 같이 충족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건 4계급 체계로의 어떤 개편 방안을 우리가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를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승진과 복수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처 내에서의 프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연구사분들의 승진의 기회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연구사 공무원들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승진이 된다기보다는 외부의 일종의 폴리틱스에 의해서 승진이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거나 그 안에서의 어떤 인간관계가 굉장히 영향을 준다더라. 물론 그게 전체 연구직 공무원들을 다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부 그런 일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사례가 적발이 되면 하나의 사례가 있는 것만으로도 전체 연구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가 많고 적응을 떠나서 이걸 좀 유심히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크게 승진 적재 해소, 그다음에 두 가지 또 하나는 이제 연구사로 들어오셨을 때 되게 6급 상담인데 왜 그 아래에서 7급 공무원 내에서 9급 공무원들을 지도해 주시고 알려 주셨던 분들이 일반직 공무원들이 이제 승진하면서 이제 승진 걱정이 되는 현상이 되면서 내부적으로 좀 몰입감과 좀 자괴감이 든다. 이런 승진 여건 현상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 승진 과정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이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구관의 이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자동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물론 이제 자동적으로 승진이 될 경우에 거기에 따른 보수나 직급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치하게 우리가 좀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연구원이나 대학교에서도 이제 경력 차원에서 몇 년 이상 근무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일정 부분의 연구 성과물을 내면은 키워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승진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제 대학 같은 경우는 승진을 한다고 홈페이지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승진을 해서 좀 대출이 줄어들까 해서 찾아가 봤는데 홈페이지 꼴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그 문제가 대출 좀
그냥 깎아주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연구직 공무원들도 그냥 계급이 차고, 그러니까 경력이 차고 또 연구 실적물이 되면 승진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하게 연구를 후원 계급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아마 인사혁신처 차원에서도 급여 문제를 크게 좀 완화시키고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진 역전 부분에 있어서도 애초부터 이제 연구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들이 연봉을 중심으로 서로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계급을 이제 비교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연구직 공무원들의 보수를 일반 연구원들의 그 외부에 있는 국제연구원의 보수와 좀 연동을 시켜서 책정을 한다면 이쪽부터 이렇게 승진이 역전이 되거나 하는 분들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연구관들만 이제 보직을 맡다 보니까 이제 연구사분들은 경력이 오래돼도 보직을 맡지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승진 역전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애초부터 이 트랙을 이제 연구 트랙과 또 보직 트랙으로 구분을 해서 연구 쪽으로 가실 분들은 이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전문가 제도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분들은 보직과는 상관없이 전문 업무만 볼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연구직 공무원들도 트랙을 좀 구분을 시켜서 보직 트랙과 연구 트랙을 좀 구분을 해서 연구 트랙으로 가신 분들은 애초부터 이런 승진 역전 해소로부터 승진이 역전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그런 부분만 좀 이제 구분이 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승진 과정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 승진 심사 시 외부 평가자들이 좀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을 좀 논의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시간이 돼서 좀 많이 빨라졌는데요. 한 가지만 더 평론을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공무원들의 전문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공무원 안팎으로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공무원 하면 이제 일반직 공무원들을 많이 떠올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구하려면은 물론 이제 외부 민간에서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정부 내부에서 연구직 공무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국제연구기관이 있다 보니까 국제연구기관이 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전문성을 맞춰주는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과는 별도로 공무원 내부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무원 전체 공무원들의 경쟁력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연구직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현재 연구직 공무원의 숫자나 연구직 공무원들의 진성이나 직무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따라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각 부처별로 보직과 상관없이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직 공무원들을 많이 양성을 하고 정책에 대한 연구를 연구직 공무원들이 해줌으로써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전체 공무원들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직 공무원들이 해주시다. 그러려면 인력도 지금보다는 더 많이 보강이 돼야 되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총론으로 드리면서 발제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